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도 절세미남 박수빈 회계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야호! 드디어 13월에 월급이 들어왔네? 많이 돌려받은 사람이 오늘 점심 써는 거 어때? 좋지!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돌려받아? 우리 연봉도 같고 같은 해 입사했잖아. 금액이 달라? 가만, 이게 뭐야? 월세 세액 공제? 미남 씨도 월세잖아. 월세 세액 공제 안 받았어? 꽤 쏠쏠한데? 난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싫어할까봐 눈치 보여서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네. 지금 같은 해 입사했고 연봉도 같은데 결과적으로 환급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지금 사례에서 보면 월세 세액 공제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사례에서 나온 남자분도 분명히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회계사님? 네,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했다면 가능했는데요. 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만 있으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인에게 월세 세액 공제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꼭 챙겨야 합니다. 그럼 월세를 사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간 월세 지출액 750만 원을 한도로 1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전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만 공제가 가능했는데 네. 이번부터 고시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네. 월세 세액 공제는 최대 7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매년 한 달치 이상의 월세를 아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75만 원이라고 한다면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일괄 월세 세액 공제율을 올리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차등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요. 네. 2018년도 지출분부터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12%로 세액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네. 공제율이 오르면 내년부터는 최대 9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월세 세액 공제 받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그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세액공제 신청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임대차 계약자와 세액공제 신청자가 같아 했지만 이번부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임대차 계약자이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계사님, 그런데 이게 세입자잖아요. 예. 집주인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예. 상황이란 말이죠. 당장 살 집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참 난감할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신청해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예. 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나 집주인과 문제가 발생할까 봐 걱정된다면 이사 후에 신청해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주거지 월세에 대해서만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살았던 곳이 월세이면은 가능하다,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이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정 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는 2012년부터 16년 분에 대해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을 꼭 챙겨 놓아야 합니다. 다시 여쭤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대소득이 이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꺼려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세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네, 집주인 입장에서 민감할 수 있는데요. 네. 현재는 개인별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년 분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지금 2018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에는 세금이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2019년 이후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 14%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의 세금을 적용하는데요. 네. 현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느냐, 등록하지 않느냐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8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반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연간 1,333만 원의 임대소득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고 연간 2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네. 세금 75% 추가 감면을 통해 7만 원의 세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77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세금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낄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지만 그 외에 또 이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집주인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해서 다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건강보험료가 본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데요. 2020년 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 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도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소득이 연간 1,33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그 월세뿐만이 아니라 전세에도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전세에도 혜택이 있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네. 먼저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대출한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의 40%와 합해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어 최대 12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시 조달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직장인들은 꼭 챙겨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세세 공제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박수빈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